최근 한 3년 동안 한 300% 정도.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살? 어마어마합니다. 말을 몇 마디 하면 그분의 자산이 보여요. 현재 증여를 통해서 절세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증여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세금을 아끼겠다 이런 건 사실은 현재 제가 봤을 때 거의 없고, 설사 찾더라도 그 효용은 아주 낮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접근 방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증여 후에 어떻게 자산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에게 가능한 빨리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세법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성인에 대해서는 10년간 5천만 원의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해라. 최대한 빨리 해라. 그게 제일 명제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상대하시는 고객분들은 그 고객분들의 자산이 불어나더라도요, 사실은 반은 상속세로 없어져요. 고객님의 자산이 아무리 불어나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빠른 증여를 통해서 투자를 해라.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시켜라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부모가 은행 또는 증권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굴리는지 빨리 교육시켜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5천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증여를 할 것인가 라고 고객분들 여쭤봐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해라. 네. 세금을 내더라도 더 빨리 수증자라고 얘기하는데, 수증자에게 자산을 이전시키고 그들의 자산이 늘어나도록 고객분들은 뒤에서 매니징을 해라. 그리고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고요. 뭐 저희가 이제 증여세율 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을 했다. 그러면 5억을 하면 20%가 세금입니다. 그러면 1억을 낼 거고요. 그리고 뭐 누진공제라는 게 좀 있고 해서, 그리고 비과세 부분도 있고 해서,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연 7% 정도의 수익을 내는데, 만약에 증여하지 않고 현재 제 고객이 7% 이익을 냈다 그러면 3,500만 원 수익인데 50%가 세금을 빠져요. 그러면 3,500에 1,8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걸 자녀한테 줬어요. 자녀한테 주면 세금을 1억을 낼 거고요. 근데 5천만 원은 또 비과세 한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억 6천 정도, 세금을 내면 4억 6천 정도를 상준으로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동일하게 7% 이익이 나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한 22%? 예. 그러니까 실제로 내는 세금의 차이가 배가 돼요. 자녀가 자산을 굴렸을 때는 세금을 한 6, 700만 원 낼 거를 부모가 자산을 굴리면 그의 2배인 한 1,800, 1,900을 세금을 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갭은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을 내더라도 증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빨리 증여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고객들은 조금 갸우뚱하세요. 왜냐하면 자녀의 자산을 이렇게 불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산이 독립적으로 자라기를 원하거든요. 파이낸셜리 뭔가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이제 자산을 줬을 때 얘가 나태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빨리 자산을 물려주고 그 아이들에게 그걸 교육시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부모가 할 일이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고객의 대부분의 고객들은 동의를 하시고, 현재 제 고객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저와 거래를 하십니다. 100억이면요, 저희가 지금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3% 초반이고, 그리고 저축은행이 한 3%도 많이 좀 중반이거든요. 100억이면 연 3억 5천의 금융소득이 발생할 거고요. 그 중에 이분들이 만약에 뭐 어떻게 나눠줬는지 모르겠지만
3억 5천이면은 그 종합과세 거의 최고 세율에 해당합니다. 뭐 40에서 42 사이일 텐데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런 고객인 경우에는요 할인채라는 거를 저희는 권유를 해드려요. 은행 예금 그리고 저축은행의 예금은요 이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할인채라는 거는요 발행은 뭐 예를 들어서 기준 가격이 10,000원인데 실제 유통될 때 10,000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9,800원 정도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자는 1년에 1.5%를 주는데 이자는 1.5를 주는데 만기에 9,800원이 10,000원이 되거든요. 여기 할인이라고 하는데 1.5%는 과세, 그죠? 그리고 9,800원에서 10,000원 되는 거 여기는 비과세예요. 그러면 이 고객 같은 경우는 2%는 비과세로 챙기고요, 그죠? 1.5% 중에 50%는 세금을 내겠죠. 그러면 애프터 텍스로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2% 플러스 0.75 실제 세후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2.75%를 할인치를 샀을 때 추구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정도 금융소득을 더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시중은행 금리는 1%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거의 5% 갔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3%까지 떨어졌는데 시중은행 또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2000년도, 2001년도, 2019년도에 발행한 채권들은요. 지금 발행 가격보다 할인되어 있는 것들이 아직도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런 채권 아주 유용하죠. 아주 작은 계획이더라도 목표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거더라도. 그리고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작지만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가일 거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보다는 해외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자본 이득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게 은행의 도움이든 부모님의 도움이든 아니면 뭐 독자적으로 뭐 공부를 하든 요즘에 유튜브 채널도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 글로벌 투자은행이 하는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이쪽에서 하는 그 투자 포트폴리오 비율은요, 뭐 주식 60, 채권 40, 뭐 아니면 주식 80, 젊으니까 주식 80, 채권 20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요, 아주 사소한 목표를 세우고 두 번째는 나만의 포트폴리오 비율을 만드세요. 그리고 좀 지켜나가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미국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동산을 저 고객에게 처음 오시는 고객에게 흔히 예를 들어요. 부동산을 좀 예를 드는데 고객님 이런 포트폴리오대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저렇게 보면 고객분들 포트폴리오에 미국 주식이 상당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채권이 좀 있고요. 고객분들도 이제 요즘에는 그 경험이 많으셔서 채권에 대해서는 얘는 안전하다라는 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주식에 대해서는 고객분들이 되게 방어적이세요. 왜냐하면 뉴스에 나오는 게 미국 주식은 고평가가 됐다. 그리고 앞으로 뭐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고객님이 100억이 있으면 혹시 부동산 어디 살 거냐 이러면 고객분들 나 압구정 뭐 아니면 반포 청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고객님 혹시 거기 좀 비싸다는 얘기 못 들으시니까 비싸지면 거기는 더 갈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은 그런 데입니다. 떨어지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높고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확장성 또한 전 세계 최고의 주식들이 모이는 곳이 미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하십시오. 한국은 지방의 소도시 아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고객분들 알겠어요 하면서 투자를 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짰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전술적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전략적으로는요, 조금 한번, 이건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자녀가, 이제 고객이 이렇게 자녀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뭐 딸, 아들에게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나에게 했던 것처럼 해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데리고 옵니다.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연 7, 8%다. 그게 에버리지예요. 그거보다 많은 사람이 좀 있고 그보다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주 또 많은 분들은요, 수익을 별로 원하진 않아요. 지키는 거에 또 우선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좀 평균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근데 젊은 친구가 오거나 자녀가 오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면요, 제 고객들 대부분은 하이 리스크인데 리턴이 없는 주식들 아니면 펀드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고 저한테 오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는 그런 걸 피하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인덱스라는 상품을 사야 됩니다. 인덱스라는 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좋은 종목은 분기별로 넣고 나쁜 종목은 분기별로 빼거든요. 펀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덱스는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2000년대 초반 잭 웰치 엄청난 기업이었거든요. 저희는 잭 웰치 책 읽고 저길처럼 해야 되는데 G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그죠? 소니 잘 아시다시피 거의 사실은 전 세계 글로벌 마켓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해졌거든요. 언제 기업들이 망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을 추구하되 인덱스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코인을 물어보셨는데, 코인은 사실은 숫자 베이스로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은 맞는데 일정 부분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엘로케이션, 그러니까 저희가 에셋 엘로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산을 거기에다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맞는 것 같은데 일정 부분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서는 조금 벗어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만. 사실은 좀 되게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워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제가 숫자에 기반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가치를 측정하기 힘들어서 제가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 사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요. 그래서 제가 고객들에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희 그 PD님의 연령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는 종로가 가장 핫한 상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종로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홍대 아니면 연남동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성수 이쪽으로 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혹시 코인이 예전에 종로 한 10년 정도 지속되다가 10년, 20년 지속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약간 의미를 잃어버린, 퇴색돼 버리진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코인론자들은 저를 되게 반박하겠지만, 사실 저는 코인과 관련 책을 최근에 2권 정도 독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제가 걔의 가치를 계산을 못 하겠어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약간 좀 비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한 그 정도? 유행이 지나면 혹시 가치를 잃어버릴까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발빠르게 정보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이제 금융 시스템, 특히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는 그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을 많이 못 맞췄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은행, 증권도 이제 그렇게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지고 본인이 배웠던 아니면 학습했던 그 정석대로 좀 투자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고객분들이 엄청난 손실난 계좌를 가지고 저에게 와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대부분 유행에 민감한 투자를 하셨거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데 너무 유행을 추종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갖지 못하고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세우시고 그리고 금융기관에 좀 신뢰를 가지고 찾아와서 정석대로 좀 투자하는 것도 고객분들이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를 꽤 오래 하셨고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시고 앞으로 자녀분들에게도 이런 투자를 제안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각 금융기관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투자를 하는 고객들은 아직도 많지는 않거든요. 꼭 한번 저희 센터 골든앤와이즈 더 퍼스트 도곡에 방문하셔서 정석 투자를 한 번쯤 같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